저도 못 외워요. 하나도. 25,000가지.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청년, 40대 보통, 법적으로 40세 미만, 우대. 여성 기업, 우대. 그럼 여기 여성이 반 내잖아요. 일단 여성 반 우대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 우대. 근데 이게 다 결친 사람 어디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사업을 잘하면 괜찮은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팀은 맨 나이 먹은 사람에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를 같이 조인시키나 그랬죠. 그럼 젊은 애들을 대표로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밖에 나가면 야 어디 그런 것만 가르쳐 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국제연합에도 조달청 같은 게 있지만 한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요즘에 조달청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네. 한국에서는 요즘에 조라장터라고 나라장터라고 그래요. 나라장터. 나라장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체를 받아서 우리는 그런 걸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나라장터는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올려도 가짜 문제예요. 문제점은 제가 얘기해야 된다. 저는 다 잘라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고 크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업을 하는 현재는 우리가 큰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뭐부터 한다? 교육부터 하는데 교육, 강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정부나 지자체 또는 대기업의 그런 자금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런 천연자원을 유지하고 이런 거는 뭐 그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업의 기본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 때니까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맞나요? 기업이 지금 뭐 17개 이런 거 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부도 이게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2030년. 그래 지금 몇 년이에요? 뭐 22년이라 칩시다. 이제 8년 남았어, 그렇죠? 8년 남았는데 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누군가 뭐 대통령을 할 것이고 내년 8달 선거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나한테 선거 얘기 마라. 왜냐면 보니까 이미 제 주변에 다 가 있더라고요. 오늘 전화 왔는데 자, 그 얘기 그만하고 물러나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 뭐예요? 선진국이에요? 중진국이에요? 뭐예요? 선진국이요.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그럼 선진국은 책임이 훨씬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미 전 세계에서 니네 나라 선진국이니까 책임을 져라.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국제단체, 우리 단체 국제단체 때문에 그 등급이 있어요. 돈을 회비를 낼 때 우리 4등급을 했는데 지금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2, 3, 4등급은 뭐예요? 오히려 돈을 줘. 4등급이라지 않고. 이 사람들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등급이 돈을 여기 100만 원 낸다. 그럼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50만 원을 내야 되고 얘네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똑같은 저거라도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을 내요. 뭐 유엔 회비는 얼마인지 회비는 잘 모르지 그것도 유사하게 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됐으면 어때요?
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 먼저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지자체나 속하면은 지자체나 이런 데는요 하던 사람만 시켜. 아무나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해서 이거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뭐 가치사슬, 뭐 잠재력 이런 거는 뭐 굳이 열심히 안 배우셔도 됩니다. 아,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고 싶은 건 많아. 진짜 많아.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죠. 뭐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 가보면요, 그거를 제대로 정한 데가 거의 없어요. 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큰 기업 어디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러는데 저 위에 있는 회사 마찬가지예요. 아주 쉬운 거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건 개인이나 회사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지네 회사가 잘하는 거, 지네 회사가 좋아하는 거, 시장에 맞는 거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저번 차 한 거예요. 강점. 장점이 아니라 강점.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뭘 찾아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강적이면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 안 써요. 쓰면 좋겠죠. 고객은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우선순위 정할 때.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 좋은 거 같고 그럴듯하는데 실제 해보려면 못한다 이거죠. 이게 다 빠져있어요. 고객이 있으면 내가 있고 누가 있어요? 경쟁자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놈의 고객은 왜 나한테만 오지 왜 여기도 가? 맞아요? 그걸 분석해봤냐 이거지. 왜 나한테만 오지? 그 사람한테 가냐 이거죠. 응? 그래서 뭐예요? 고객은 뭐라 했어요? 시장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걸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요 경쟁자한테 이 사람이 왜 갈까라고 해서 뭘 봐요? 이 회사가 잘하는 거. 또 뭐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잘하는 것, 즉 강점을 알아야 내가 그걸 보완하든가. 내가 할 줄 모르면 그 관련된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취업을 하거나 뭐라 하세요? 협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나 혼자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협업을 해서 야 요거는 당신네가 하고 요거는 내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3C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면 ERRC 기법 여러 가지 많이 나와야 돼. 그건 나중에 간단한 요거 알고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선순위. 그래서 뭐부터 할 건데, 자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것이 만약에 3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템을 하는데 그냥 팔리면 그냥 몇개 팔아. 근데 어떤 거는 많이 팔리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났고, 어떤 거는 많이 안 팔리는데 돈이 많이 남아. 예, 그런 게 반드시 있는데,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야 돈 많이 버는 거 열심히 팔아. 이렇게 있는 회사 사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우리는 덩어리를 키워내니까 무조건 매출만 많이 올려. 그러니까 매출만 많이 올리려니까 뭐가 생겼냐, 덤핑치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별로 남는 게 없다. 또 어떤 회사는 야 우리는 매출도 높여야 되고 순이익도 높여야 돼. 이런 걸 정하는 게 우선순위야. 우리는 뭐부터 할래? 뭐부터 할래?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매출 순위도
정해야 될 우선순위 뭐부터 잘할지. 그래서 만약에 SDGI 17개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고 시장에 맞는 게 뭘까? 1차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유사한 쪽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사한 사람끼리 모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유사한 사람끼리 모이면 뭐가 생겨요? 경쟁이 생겨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얘기해봐도 잘 몰라. 그렇잖아요. 잘 모르니까 뭐야?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시간이 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종관 교류회라는 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렇죠? 교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하니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훨씬 왜? 거기 가서는요 자기 비밀 얘기를 다 해. 저 사람이 내 거 갖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자께서는 얘기 안 되게. 그딴 거는 뭐 선수들끼리 뭐 얘기하고 그냥 뚱치고 넘어가고 딴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모여봤자 어때요? 별 효과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해요?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게 시장에 맞는다. 이걸 찾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중에서 하라. 여기 보면 뭐 영양 병역을 같이 사실 매핑을 하라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해서 AS까지 과정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생산 공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치는 관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 사슬에 따라서 잘 돼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비용이 상승하거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작년인가 일본에서 한국에다가 한국 요즘에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한국 망해라고 제사 지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예, 일본입니다. 일본. 오늘 보니까 오늘도 뭐 또 수상이 총리가 떠들어요. 또 한국에서 반격하고 우리나라 요즘에 반격도 안 해요. 떠들어라. 가만히 있어요. 다른 나라가 도와줘 그냥. 미국에 떠들고 프랑스 떠들어줘가지고 그냥 괜히 일본만 쪽팔리겠는데 그렇게 계속 그걸 하는데 지금 또 그 가치 사슬 중에서는 소재 부품 우리나라 잘 못 만드는 걸 애들이 약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 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이 별로 없지만 실제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잘 다독거려 줘야 돼요.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걸 구축을 못 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놔두질 않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것도 모르고 정부가 도와주니까 해준다. 그거는 정부가 도와주는 거지 정부가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해서 또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여기 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선정과 데이터 수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냥 얼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한번 구체적으로 봤죠? 이렇게 해서 원자재 공급 쭉 하는 거 그냥 설명한 거예요. 아까 가치사를 구축하라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지표를 하는데 지표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치화 시켜라. 그래야 목표가 조금 가깝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하는 게 KPI라는 게 하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설명 다 하면. 자, 요번에 내가 SDGI를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싶다. 예? 그거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SDGI나 물건 파는 거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달러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딱 나오면 세상 이치는요 거의 똑같아요. 들어가 보면 밖에 나오면서 살짝 변형시켜 놓으면요 그게 새로운 건 줄 알아. 없어. 새로운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뭐 새끼 다시 공부 좀 해라. 들어가면 똑같아요. 요즘에 또 말을 바꿔서 뭐 계량적, 비계량적 이렇게 소문했는데 비계량적, 계량적 또는 이걸 뭐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도 맞고 똑같은 말인데 뭘 또 갑자기 요즘에 와서 정성적인 거는 수치화하기 힘든 거를 정성적 표현이라고 해서 만들으니까 내가 뭐뭐 하겠다 앞으로 자 누구를 만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 표현이고 누구와 몇 번을 만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게 뭐예요? 정량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것이 정확하게 잘 나와야 효과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계량적으로 있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정량적으로 해라. 아니면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몇 개월 후에 600만 원을 벌겠다. 수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대략 20% 이상 더 벌겠다. 그거를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20%를 더 버는데 그걸 써야 돼요. 그걸 쭉쭉 써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 그렇죠? 그냥 앞으로 나 돈 많이 벌 거야. 네, 이러니까 안 잡나. 뭐 실제 모델 산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뭐예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설명한 건 여기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 없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훨씬 쉬워질 거다 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우선순위 선정. 그래서 목표를 세워라. 목표가 이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근거도 없이 목표를 세워요. 제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면요. 뒷장은 안 봐요, 거의. 앞에만 딱 보면 알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 목표가 뭐냐만 딱 보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뒤에 거 막 수치 있는 거 그림 잔뜩 그 다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럼 해봐야 알아. 있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팔아봐야 하는 거지. 누가 산다고 네 멋대로 산다고 판다고 그래? 그런 건 웃기게 보지도 않아요. 그걸 하는 목적과 목표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이 근거에서 이거를 하라. 그래서 그런 순서는 이게 오히려 잘 됐어요. 일반 책은요 목표부터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학교, 대학원이나 교재 이런 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저하고 아주 딱 맞게 꼭 이렇게 하는 거에서 목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럼 성공을 했으면 왜 했는지를 분석해야지. 실패했으면 왜 했는지 왜 근거가 있잖아요. 다 했으니까. 근데 근거가 없이 하니까 왜 실패한지 모르니까 좀 저간 사람들은 뭐 우울증 걸리거나 빠지거나 또 세상에다 욕하거나 그러죠, 그렇죠? 또 다시 무대뽀로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목표 파악, KPI 선정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듣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UN 본부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중국어로 이렇게 탁 누르면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가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한글로 하는 거 트랜지션인가 딱 옆에 있다가 내가 누르면 한글로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 다행이네. 박수 쳐줘야 돼요, 이런 두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이게 그 파일이 뭐죠? PDF 파일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딱 누르면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UN으로. 그러니까 내가 UN을 어떻게 들어가 봐. 이게 딱 들어가 보니까 꼬불한 걸 지금 잔뜩인데
꼭대기 그쵸? 맨 위칸의 오른쪽에 보면 트랜지션인가 이렇게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 잘 모르면 뭐 T자에다 뭐가 하나 써 있구나 하면 그거 눌러. 이것저것 눌러보면 쫙 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무슨 나라 이름 같아. 그게 쭉 보면 대한민국 있어요. 딱 누르시면 한글로 딱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설명한 거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목표를 설정해라. 야심찬 목표 설정. 이제 뭐 저는 사실은 뭐 야심찬 목표 이런 거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라. 그러니까 야심찬 뭐예요? 야심찬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 뜻을 갖고 있는 걸 야심찬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이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거쳐서 뭐예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야심찬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설정해.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뺏겨가지고 그게 지 거냐고. 후진국 때는 지금 후진국 개발도상국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선진국은 이미 남들이 다 하고 있다 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17개 목표 찾아봐도 없지만 누군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모르지만 인터넷에 안 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공포되고 막 하게 되면은 분명히 딴 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걸 드러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빨리 배워가지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 서서 더 이상 얘기다 죽 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목표 설정 이니셔티브 어떻게 보면 선점의 효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먼저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분씩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두 분씩 과제를 발표할 겁니다. 과제를 그대로만 읽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대로만 읽지 않으면 무조건 박수 쳐주세요. 근데 그대로 읽으면은 그렇잖아요. 네,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왜냐하면 훨씬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한 분만 할까요? 두 분씩 할까요? 5분씩만 두 분. 저기서 두 분 하래요. 그러니까 두 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하실 분 먼저 낸 사람들 있잖아요. 낸 사람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충분히 이제 설명했으니까 우리 저기 우리 문 대표님하고 우리 총무님이 먼저 하시죠. 5분씩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두 분이 5분씩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